세상에는 정말 극단적인 강수량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생활이 힘들 정도인 곳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지역들의 특징과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지역은 인도 메갈라야 주 모실람과 체라푼지입니다. 모실람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만 1872mm에서 1만 2345mm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인 1200mm에서 1500mm의 약 10배에 해당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동안 연 강수량의 대부분이 쏟아지며 7월 한 달에만 3000mm 이상이 내리기도 합니다. 위치는 인도 북동부 방글라데시 국경과 인접한 메갈라야 주의 카시 언덕지대입니다. 강수량의 원인은 벵골만에서 불어오는 매우 습하고 따뜻한 남서 계절풍이 핵심입니다. 이 몬순은 인도양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북상합니다. 체라푼지는 모실람과 인접한 지역으로 한때 세계 최고 다우지로 기록되었던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만 1777mm입니다. 특히 1860년 8월부터 1861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2만 6460mm라는 경이로운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형적 요인 오로그래픽 리프트로 이 습한 공기가 카시 언덕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에 부딪히면서 강제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때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만들고 비로 내리게 됩니다. 언덕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공기의 상승이 더 강해져서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습한 공기가 부딪혀 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깔때기 효과로 이 지역의 지형이 깔때기 모양으로 생겨서 몬순 공기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엄청난 강수량의 영향은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며 건축물 부식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식생과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비를 피하기 위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콜롬비아 투텐도입니다. 정확한 투텐도의 개별 연 강수량은 찾기 어렵지만 콜롬비아 서부 초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전체의 평균 강수량이 2500mm대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연평균 1만 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 수렴대와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연중 꾸준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위치는 콜롬비아 서부 태평양 연안의 초코주입니다. 많은 강수량의 원인은 열대 수렴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적도 부근에 형성되는 저기압대인 열대 수렴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뜨겁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카메룬 데분드샤 지역입니다. 카메룬 산기슭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연평균 1만 299mm에서 1만 3500mm에 달하는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합니다. 적도와 가까워 덥고 습한 기후이며 주변 산맥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원인은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안데스 산맥에 부딪히면서 상승하여 비를 내립니다. 오로그래픽 리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몬순처럼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비가 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영향으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며 열대우림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잦은 홍수와 습한 환경으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번째는 하와이 마운트 와이알레알레 빅보그입니다. 우이 섬의 빅보그는 연평균 1만 260mm의 강수량을 기록합니다. 카우아이 섬의 와이알레알레 산은 연평균 9763mm에 달하는 강수량을 보입니다. 북동 무역풍이 높은 화산에 부딪히면서 강수량이 극대화되는 전형적인 오로그래픽 강우 지역입니다. 위치는 태평양 중부에 위치한 하와이 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이 강수량이 많은 원인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무역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또한 하와이의 높은 화산산들이 무역풍을 가로막아 강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서 씻고
비로 내리는 오로그래픽 리프트 현상이 극대화됩니다. 산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비가 집중되고 반대편은 매우 건조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비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많은 비의 영향은 같은 섬 내에서도 다우지와 건조지가 극명하게 나뉘는 독특한 기후 패턴을 보입니다. 풍부한 비 덕분에 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럼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은 역시 사막입니다.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백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칠레 북부 해안 도시인 아리카는 연평균 강수량이 0.76mm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치는 남아메리카 서부, 칠레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습니다. 건조의 원인은 위도 약 20도에서 30도 부근에 형성되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1년 내내 하강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공기가 하강하면 압축되어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차가운 페루 해류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흐르면서 대기를 안정시키고 수증기 증발을 억제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낮으면 증발량이 적고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안정되어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름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한류가 안개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동쪽에 높이 솟아있는 안데스 산맥이 아마존 분지에서 오는 습한 공기를 막아버려 아타카마 사막 쪽으로는 비가 거의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비 그림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 영향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 중 하나이며 나사에서 화성과 유사한 환경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극소수에 특화된 식물과 동물만이 존재하며 안개에서 수분을 얻는 독특한 생태계도 관찰됩니다. 두 번째는 남극에 있는 맥머도 드라이밸리입니다.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빙하가 없는 건조한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함께 강한 하강풍 카타바틱 바람이 불어와 눈과 얼음마저 증발시켜버립니다. 나사가 화성 탐사 훈련 장소로 활용할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화성과 유사한 환경입니다. 위치는 남극 대륙의 빅토리아랜드 지역입니다. 건조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한랭 건조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륙인 남극은 공기 자체가 매우 차갑고 건조합니다. 찬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악의 비 그림자 효과로 주변 산맥들이 대양에서 불어오는 눈을 포함한 습한 공기를 막아버립니다. 남극 내륙의 고원지대에서 차갑고 밀도 높은 공기가 중력에 의해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를 카타바틱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지표면의 모든 눈과 얼음을 증발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향으로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 중 하나이며 얼음이나 눈이 거의 없습니다.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화성의 환경과 가장 유사한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집트 아스완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아스완은 연평균 강수량이 약 2에서 3mm에 불과합니다. 1년에 거의 두세 번 정도 비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극도로 건조합니다. 위치는 이집트 남부 나일강 상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사막 및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 광대한 사막 지역들은 대부분 연간 강수량이 250mm 미만입니다. 특히 사막의 중심부는 연간 강수량이 100mm 미만인 곳이 많으며 특정 지역은 아스완처럼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조의 원인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대부분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연중 하강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대륙성 기후로 거대한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바다의 습한 기온이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 지역은 극심한 더위와 건조함으로 사막 기후를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유일한 수원이며 이 강이 없었다면 문명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수량의 극단적인 차이는 주로 대기순환과 해류의 영향, 그리고 지형적 요인, 즉 산맥의 오로그래픽 리프트 및 비그림자 효과 등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각 지역의 생태계와 인간 생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다우 지역과 소우 지역입니다. 한국은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지만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주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의 다우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곳으로 주로 습한 남서 계절풍이나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산맥의 바람바디 사면에 위치하여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라산은 대표적인 다우지로 한라산 진달래밭 일대는 연간 강수량이 3000mm를 넘기도 합니다. 서귀포는 연평균 약 1990mm, 성산은 연평균 약 1967mm, 제주시도 약 1498mm의 강수량을 보입니다. 여름철 남서 계절풍이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뿌립니다. 전라남도 해안과 경상남도 해안을 포함하는 남해안 지역은 여름철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강수량이 많습니다. 특히 지리산 자락인 섬진강 유역 일대는 산지에 부딪히는 지형성 강수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평균 18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서울을 포함한 한강 중상류 지역도 다우지에 속하며 특히 태백 산맥의 바람바지 사면인 대관령 일대는 연간 강수량이 1750mm에 이릅니다. 이 지역은 여름철 남서 계절풍이 태백 산맥에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뿌립니다. 한국의 소우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곳으로 주로 산맥의 바람끈을 사면에 위치하거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입니다. 대구는 대표적인 소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여름철 남서 계절풍과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을 막아주는 비 그림자 효과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에도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해 5도 중 하나인 백령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825.6mm로 한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해안에 위치하며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남한보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특히 함경도, 두만강 연변 지방은 연간 강수량이 500에서 700mm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며 개마고원이나 대동강 하류 남포시 일대도 연평균 강수량이 900mm 정도로 적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하거나 주변 산맥의 비그림자 효과를 받아 건조한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 평균 약 880mm보다 많은 편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강수량의 차이는 지역별 농업 방식, 수자원 관리,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금 비 피해에 주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레드피그였습니다.